안녕하세요. 달밤의 목소리, 달소리입니다. 9월의 첫 시작, 잘들 보내셨나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고 하늘도 꽤 높아졌죠. 다들 가디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그래서 코로나는 여전하지만 몸도 마음도 제법 지낼 만하다 생각하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옷장을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도전해봤어요. 제가 막 유난히 깨끗한 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되게 게으른 편인데 뭔가 옷장 정리를 하면 그 계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깨끗한 환경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나 입을 수 있겠다 싶은 정말 초여름 옷들은 이렇게 넣어두고 아끼는 옷들은 또 이렇게 세탁도 좀 보내고 최근까지도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습기 제거제들도 이렇게 새 거 뜯어서 좀 바꿔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날 제가 할 일이 조금 많았거든요. 책도 좀 읽어야 했고 유튜브 컨텐츠 관련해서 공부도 좀 해야 했고요. 그런데 아시죠? 원래 그렇게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왠지 더 청소랑 주변 정리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면 막 책상이랑 책장 막 정리하느라 막 2시간은 금방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집중하게 된 것도 아마 할 일이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옷장만 간단하게 정리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침구도 좀 정리하고 주방도 좀 정리해볼까? 이러고 막 정신없이 집중해서 치웠네요. 그런데 한참 청소를 하다가 꽤 오래 쌓아뒀던 이 꾸러미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잠깐 가져왔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그 마스크 코 부분 지지해주는 철사, 심 같은 건데, 코로나가 처음으로 생겨난 이후로 마스크 사용량이 되게 어마어마해졌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실내외 어디서든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쓰기 캠페인도 여전히 활발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만 돼도 버려야 하는 마스크의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이 쌓인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마스크들을 그냥 버렸을 때 끈에 이렇게 동물들이 감겨서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마스크의 고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이런 철심도 빼면은 좋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하게 됐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평소에 분리를 해두는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차피 이 심은 너무 작아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그냥 마스크의 끝만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그 끈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꿀팁에서 돌아와 보자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렇게 쌓인 철심들을 보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물론 지금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플라스틱 용품들 그 밖에도 인간들이 코로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 걸까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도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고 고립된 생활습관에 따른 어떤 일회용품 사용 증가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환경 문제들이 사람들 마음에 좀 심각하게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호주, 터키 등지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그 원인하고 또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로 기후변화가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죠. 처음에는 생존이라는 문제랑 이렇게 엮어서 조금 더 쓰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우리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조지나 윌슨 파월 작가의 책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입니다. 서지인 님이 번역을 맡아주셨고요. 문예 춘추사에서 함께 만들어주셨어요. 책에 대한 소개로 여기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을 도와주는 진짜 제로 웨이스트 실천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로 웨이스트란 말 그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웨이스트, 쓰레기들의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줄여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는 그런 캠페인들을 뜻해요. 저자인 조지나 윌슨 파월은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활약하시는 환경운동가이시면서 또 그런 환경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6년에는 지속 가능한 삶,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제안하고 안내하는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잡지 페블의 창간자이기도 합니다. 이 페블은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매거진 페블의 주소를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둘게요. 이 책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는 조금은 독특한 책 제목에 걸맞게 친환경이란 무엇일지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너무 거창하고 막 방대한 범위의 계획이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야 라고 여기게 되는 수준의 말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책을 읽다가 집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일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방, 음식, 욕실, 옷
직장, 쇼핑, 가족, 막 반려동물, 여행, 교통처럼 우리의 실생활의 아주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목차화해서 해당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하고 쉬운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 이 책에 대해서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작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함께 잠깐 읽어볼게요. 머릿말. 그럼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 10년 전 나는 두바이에서 여행 잡지 기자로 일하며 한때는 꿈으로만 여겼던 제트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했다. 재미는 있었지만 1년에 25회가 넘는 비행의 탄소 발자국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나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이 서서히 밀려왔다. 나 혼자서도 일주일 만에 작은 산을 이룰 양의 플라스틱 물병들을 사용하고 비행기를 버스 타듯이 탄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가 얼마나 못 쓰게 될지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때로는 자라나면서 배운 뿌리 깊은 습관에 반하는 것들도 다 새로 익히지 않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적 제한이 있고 시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두바이를 떠나온 뒤 나는 기후위기와 싸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2016년에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무료 디지털 잡지 페브를 창간했다. 친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작은 변화들을 통해 커다란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 불필요한 플라스틱 빨대들을 없애버렸는지, 또 봉쇄령 시기에 이동을 멈추었는지를 보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계적 브랜드들이든 정부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 책을 이용해 즉각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라.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당신과 같이 기후 비상사태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 등 당신의 앞선 생각을 공유하라. 누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이 시작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오늘. 조지나 윌슨 파월.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이유로는 기후 비상사태가 손꼽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단 1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 안에 되돌리지 못한다면 2100년경에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가 파괴될 정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예전과는 너무 다르게 더운 여름, 지나치게 잦은 애매한 비가 내리는 여름을 막 보냈죠.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바로 우리 모두를 손꼽고 있습니다. 정부, 거대한 기업, 능력 있는 단체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만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젊었든 늙었든 영국에 살든 아랍에미리트에 살든 당신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의 힘은 지갑에서 나온다. 매번 돈을 쓸 때마다 당신은 보고 싶은 미래에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성공은 당신의 지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어디로 보낼지 직접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지구, 그리고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상품들에 돈을 써라. 우리 모두가 행동을 결심하면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정상 생활로 아직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몇 주 만에 광범위한 체계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020년은 우리 사회와 세계적 공급망을 개조 및 재정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해였다. 우리는 이 유행병 시기에 발견한 의지력을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세계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부담스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로 적극적 희망을 부추겨보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렇듯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는 편이 더 기분이 좋다. 당신 앞에 놓인 문제에 집중하고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역사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더 회복력 있는 사회와 공급망이 형성되므로 이러한 교훈을 기후변화라는 다음 도전 과제에 적용해보자.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꼭 당신 자신에게 운동가라는 딱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지구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똑같다. 혼자 고립되어 사는 것도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들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라.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든 당신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모임을 만들거나 그 모임에 참여하라. 당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할 일을 선택하라. 친절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져라. 지구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네, 지구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요. 그럼 우리의 어떤 도움들이 지구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인지 지금부터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손설거지와 식기세척기 사용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요즘에는 식기세척기들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이 편리한 주방기구는 물낭비를 줄이는 환경 전사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식기세척기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낭비적이다. 같은 양의 그릇들을 싱크대에서 손 설거지 할 때보다 물이 몇 분의 1밖에 안 든다. 수도꼭지를 3개 틀면 분당 9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식기세척기는 한 회당 25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둘 다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설거지에 드는 물의 양을 고려하면 식기세척기가 더 낫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꽉 채워서만 사용하고
에코 모드로 설정하며 사용 전 남은 음식을 물로 헹구기보다는 긁어내는 것이다. 물로 미리 헹구게 되면 1년에 22,000리터의 물을 낭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조 과정은 생략하고 문을 열어 건조되도록 한다. 매일 설거지를 한다고 할 때 식기세척기가 비교적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그 기계의 제조와 처분은 따로 생각해 볼 문제다. 구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 식기세척기가 없다면 설거지를 할 때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지 말고 물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한다.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은 얼마나 될까?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들은 어떻게 될까? 재활용 제도는 우리의 바람처럼 항상 친환경적이지만은 않다. 절약, 재사용, 재활용이라는 환경 슬로건에서 재활용이 맨 뒤에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배출하는 산더미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은 하나의 도전이다. 그중 얼마나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처리되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우선 물질 회수 시설로 보내져 판지,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된다. 그 후에는 대부분이 해외로, 특히 아시아로 수출된다. 중국은 2018년에 타국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쓰레기 수출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을 세계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그 국가들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유리와 금속은 세척된 뒤 녹여져 새로운 재료가 되지만 다른 쓰레기들은 보통 매립되거나 유독 물질을 방출하며 소각된다. 부유한 국가들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하루에 2kg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유는 2020년까지 각국의 가정 쓰레기 가운데 최소 50%를 재활용할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걸 달성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은 약 9%만이 재활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기란 힘들며 관계 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개방성과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독일,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에서는 명확한 설명과 잘 구별된 쓰레기통들 덕분에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다. 쓰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정 쓰레기 총량 중 재활용 비율을 재구성하라.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여 처음부터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막으면 된다. 최대한 재활용하라. 플라스틱 물품은 재활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번호 체계가 있다. 2, 4, 5번은 재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번호는 안 된다. 재활용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지역 당국에 문의하라. 기업들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폐기물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역적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고려해보자. 더 친환경적인 고기가 따로 있나?
고기를 먹는 것은 보통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일로 여겨지지만 모든 고기가 같지는 않다. 당신이 소비하는 고기의 종류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선택을 통해 비교적 친환경적으로 먹는 것도 가능하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대량 판매용 고기는 지구에 부인할 수 없이 큰 타격을 주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 산림 파괴, 토양 악화의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장형 축산 농장들의 비좁은 환경은 동물 복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가축에게 기계적으로 항생제를 주입하는 관례가 건강한 동물들에게는 예방용으로 일부 국가들에서는 성장 촉진용으로 이용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항생제 내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소고기와 양고기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한 최악의 범죄자들이다. 이 두 농물이 함께 발생시키는 메탄의 양은 다른 모든 종류의 가축이 발생시키는 양보다 많다. 닭고기는 비교적 적은 탄소 발자국을 가지지만 복지 면에서는 낮은 득점을 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슈퍼마켓 닭고기가 로스 품종이다. 35일밖에 못 사는 이 닭들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성장하도록 강요당한다. 단 하나의 사육장에 5만 마리에 이르는 닭들이 빽빽이 들어서 성장 촉진을 위해 장시간 켜놓은 인공 조명 때문에 계속 깨어있기도 하다. 더 친환경적인 방법들. 환경을 덜 해치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가축 사육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잘 관리된 풀을 먹인 소들은 토질 개선과 탄소 격리에 도움을 주어 그렇지 않으면 이용되지 않았을 땅을 되살린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기후에서 가능하지는 않으며 비용도 많이 든다. 이는 곧 육류 생산의 영향이 각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남아메리카 소고기는 유럽 소고기에 비해 탄소 발자국이 평균 3배 더 많다. 더 희귀한 종류의 고기를 선택하는 것도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 빌, 숫송아지 고기는 유제품 산업의 부산물이다. 그 잔혹한 생산 방식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윤리적으로 길러진 송아지 고기라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송아지들은 보통 부분적으로는 목초를 먹고 다 자란 소들에 비해 물과 곡물을 덜 소비하며 메탄도 덜 발생시키기 때문에 송아지 고기가 소고기에 비해 더 지속 가능하다. 날렵한 토종 동물들은 육중한 소들에 비해 토양을 덜 치밀화시키므로 역시 더 지속 가능하다. 토양의 치밀화 정도가 덜하면 물 흡수율이 높아져서 홍수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사냥감은 보통 사육된 고기에 비해 더 지속 가능하며 특히 수를 조절하기 위해 도태된 동물들의 고기는 더 그런데 다만 이런 방식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배양육 업계도 발전하고 있다. 이는 동물 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솔깃한 아이디어지만 진짜 고기보다 환경에 피해를 덜 주려면 실험실들의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고 독성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기를 즐기되 질 좋은 고기로 적게 먹는 것을 목표로 하라. 소비를 줄여라. 고기를 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유기농 고기에 돈을 쓸 확률이 늘어난다. 너무 저렴한 슈퍼마켓 고기는 피하고 가까우며 지속 가능하고 하거나 유기농을 시행하는 농장들을 지원하라.
이곳에서는 동물들이 과도하게 사육되지 않고 야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곡물 사료만 먹기보다 풀을 뜯어 먹는다. 코부터 꼬리까지 철학을 적용하라. 이는 고기를 먹을 때 동물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다 소비하자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로스트 치킨을 요리할 때는 닭으로 육수를 내서 쓰레기는 물론 따로 구매할 제품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일단 고기를 샀으면 낭비하지 말라. 인터넷을 통해 남는 부위를 이용한 창의적 레시피들을 찾아보자.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은 프렌치 프레스부터 천천히 내려 마시는 필터 커피 머신까지 커피를 만드는 방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하다. 하지만 같은 한 잔의 커피라고 해서 다 똑같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커피 만들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커피콩 재배로부터 유래된다. 전 세계적 커피 수요의 계속되는 증가로 많은 지역에서는 무성한 키가 큰 숲 나무들 밑에 그늘에서 커피 나무를 재배하던 전통적 방식을 버리고 대규모의 노출된 농장을 만들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그늘 재배 커피를 윤리적 소비자의 선택으로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을 평가하려면 에너지 소비와 필요한 커피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 인스턴트 커피 가루와 프렌치 프레스 커피는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낸다. 인스턴트 커피의 가루는 한 컵당 비교적 적은 양의 커피를 사용한다. 프렌치 프레스는 한 번 쓰고 많은 부분이 없이 분쇄된 커피와 물만 사용하므로 친환경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캡슐 커피 머신들도 한 컵당 소량의 커피만을 필요로 하며 에너지 소비도 적다는 면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캡슐 커피 머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다. 어떤 방법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커피 한 잔 만드는데 다량의 커피와 에너지를 소비한다. 드립 필터 커피 머신들은 보통 장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대부분의 경우 일회용 필터를 써야 한다. 가장 친환경적인 커피 한 잔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단순한 로우 테크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어라. 생산, 사용, 수리, 폐기 등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전기 기계들보다는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것이 낫다. 캡슐 커피 머신을 갖고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캡슐이나 생분해성 캡슐로 선택하고 적절히 폐기하라. 드립 필터 커피 머신을 갖고 있다면 재사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필터를 써라. 공정무역 또는 열대우림 동맹 인증을 받은 커피를 선택하되 유기농으로 그늘 재배된 커피를 고른다면 더욱 좋다. 쓰레기를 줄여라. 사용한 커피 가루는 퇴비화하거나 토양에 직접 뿌려 비료 겸 민달팽이 방지제로 사용하라. 디지털 작업이 정말 종이보다 친환경적일까? 종이 없는 사무실은 나무, 에너지, 귀한 자원들을 절약해주지만 디지털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문서, 클라우드 저장소, 스트리밍, 기타 온라인 활동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종이와 관련된 환경 문제는 그에 사용되는 나무의 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종이 만들기는 에너지가 집중되는 일이다. 나무를 종이로 만드는 것은 물, 에너지, 운송이 필요한 중공업에 해당한다. 직장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전자 콘텐츠 역시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디지털 문서라고 해서 탄소 중립적이지는 않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방대하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의 탄소 비용에 대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디지털 생활자들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저장소와 처리 전력이 필요하기에 2025년에는 총 탄소 배출량 중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이 3%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지구상의 총 탄소 배출량 중 약 14%가 디지털 데이터 저장으로 발생될 것이다. 물리적이든 가상이든 잡동사니들을 처리하는 것이 당신의 직장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다. 디지털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정기적으로 디지털 저장소를 검토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문서들을 삭제하라. 인터넷이 필요한 많은 활동들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 검색 결과로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친환경 검색 엔진으로 바꾸고 듣거나 보지 않는 음악이나 동영상을 컴퓨터로 틀어놓지 마라. 이메일 사용 습관을 바꿔라. 종이를 쓸 때에는 양면 및 흑백으로 인쇄하고 버리는 종이는 메모용으로 사용하되 전부 재활용하도록 한다. 친환경적인 죽음이란 그다지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주는 부담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장래에 관한 대화는 중요하다. 점차 커지고 있는 장래의 공간 문제는 아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화장 한 건당 4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대기 중 온실가스의 무게를 더한다. 매장은 탄소 배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땅속 공간의 필요성 문제에 더해 환경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주요한 영향은 방부 처리액의 독성 물질과 화학 요법 같은 치료로 인한 화학 물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다른 보다 친환경적인 선택들이 가능하다. 2017년 영국에서는 전체 매장의 10%에서 대안책이 적용되었으며 자기 장래에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더 친환경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 관과 자연장. 자연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화학 보존제나 방부 처리액 없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된 재료들로 만든 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자연적으로 빨리 분해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연장은 종종 숲이나 다른 자연지역에서 수목장 형태로 치러진다. 장례식은 원한다면 매장터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진행자에 의해 진행된다. 전통적인 묘비 대신 나무나
작은 전파남 조각들이 표시물 또는 정표로 놓이게 된다.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이러한 방법은 사람이 종래의 묘지들에 비해 자연과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땅에 묻히도록 해준다. 가족들에게는 다시 가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생기고 장례 비용은 땅을 보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대한 매장법. 퇴비화 매장이 미국, 호주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 점차 도입되고 있다. 나무 조각과 살아있는 식물 재료를 이용해 시신을 효율적으로 분해하여 한 달 남짓 만에 흙으로 만드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레조메이션 또는 수분 해장이라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알칼리 용액으로 시신을 몇 시간 만에 용해시켜 뼈만 남기며 그 뼈는 가족들이 가져갈 수 있다. 용액은 사용 후 정수 처리장으로 가게 된다. 친환경적인 죽음과 관련된 다른 실천들. 고인의 가족은 대나무같이 생분해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바이오 유골함 또는 살아있는 유골함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장된 유골은 유골함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배양 혼합물을 올린 뒤 거기에 어린 나무를 심는다. 유골함은 땅에 묻히고 분해되며 나무가 자란다. 많은 가족이 조문객들에게 헌화 대신 정해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를 요청한다. 또 조문객들은 고인의 소망을 존중하여 장례 차량, 이동, 경야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상쇄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 도움을 주는 친환경 장례 관리사들이 있다. 비행기 여행은 포기해야 하나? 비행기를 아예 타지 않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만일 불가능하다면 비행기 여행 시 당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다. 2019년 전 세계 항공업계는 총 온실가스 배출의 2%를 차지했다. 비록 이것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보다는 적은 수치이긴 하나, 더 국제화된 세계에서 비행기 여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계속 상향 궤도를 그리고 있다. 뉴욕과 런던을 오가는 비행기의 승객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 일부 항공사들은 화석 연료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근거리 비행용 전기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항공이 탄소 중립적이 된다는 것은 아직 까마득한 이야기이다. 1시간의 비행으로 평균 250kg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배출된다. 증가 추세. 비행기 여행을 포기하고 느린 여행, 국내 여행으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친환경적 조치들을 능가할 만큼 개인적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 해에도 여러 번 비행기를 타는 것이 흔한 나라들에서는 비행기 여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웨덴인들의 23%는 플리그스캄, 비행기를 타는 것은 수치라는 의미를 이유로 연중 비행 횟수를 줄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주장 덕분이었다. 그녀의 주장은 신세대들이 느린 여행의 즐거움을 재발견하게끔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업무상 또는 외국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때로는 빠른 여행이 불가피한 사람들도 많다. 2020년 초 봉쇄령 기간에 비행은 90%가 줄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환경운동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었다. 그 결과
도시 지역의 공기 오염이 사라져 새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보건의 위험과 환경 파괴 가능성을 고려할 시 비행, 특히 출장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많은 공항들이 더 이상 몸집을 늘리지 않게 된 것은 그 지역 환경과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큰 이점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행동 변화가 과연 계속 이어질까? 비행기 여행을 하지 않기로 아니면 줄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을 지키도록 하라. 당신의 서약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고무시켜라. 휴가 때에는 장거리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목적지를 정하고 기차, 페리, 자전거, 버스 또는 자동차로 여행할 계획을 심혈을 기울여 세워라. 휴가 횟수는 줄이되 기간은 길게 함으로써 여행 기간을 더 길게 잡을 수 있게 하라. 예를 들어 며칠밖에 안 되는 짧은 휴가들을 1, 2주 기간의 휴가로 합치고 기차로 여행하라. 그래도 비행을 해야 한다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라. 항공사가 예약 과정에서 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상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무 심기가 가장 흔한 상쇄 방식이라 당신이 심은 나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소비자 친화적인 나무 심기 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분야이므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보다 친환경적인 항공사를 선택하라. 모든 비행기가 다 똑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승객 수용력, 항공기 종류 등의 요인들이 그 비행의 환경적 영향을 달라지게 한다. 항공사와 항공기 종류를 비교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계산기들이 있다. 친환경적인 여행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업계도 더 빠르고 폭넓게 반응할 것이다. 직항을 이용하라. 배출량의 대부분이 기타 비행시보다는 이륙시에 발생되므로 장거리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구간수가 가장 적은 여정으로 선택하라. 가볍게 여행하라. 비행기가 무거워질수록 배출량도 늘어나게 되므로 짐을 줄여라. 근거리인 경우에는 특히 더. 옷과 세면 도구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종이책 대신 디지털 책으로 바꿔라. 일반석을 이용하라. 비행기에 사람이 많이 탈수록 공간 활용이 잘 되며 전체적으로 필요한 비행기 수가 줄어들게 된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읽기 위해 들려드릴 부분을 고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알려드리기가 좀 민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계속해서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큼 중요한 일이 또 없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내 실생활에서 사소하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기꺼이 할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친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의 제목처럼 그러니까 친환경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친환경이라는 뜻이 우리 모두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란 사실을 깨닫고 또 인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먹는 고기의 종류를 바꾸고
쇼핑과 여행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움직임을 직접 실천하는 일 전부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작가의 말에서 함께 읽었던 지구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 바로 친환경의 진정한 의미인 게 아닐까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환경 보호, 지구를 위한 일이라는 건 굉장히 먼 일, 혹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힘은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기껏해야 그런 단체에 어떤 돈을 기부하는 일? 그런 게 나의 할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가진 힘에 대해서 스스로 좀 축소해 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나의 책임이 거기에만 있지 않다고 알려주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할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책의 전반에 걸쳐서 내가 해야 하는, 하고 싶은 일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참 와닿았습니다. 주로 마음에 관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자주 읽는 제가 읽고 또 이렇게 소개하기에는 생소한 걸로 여겨지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깨끗하게 다듬고 정화하는 일, 그래서 내가 딛고 선 곳으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들 역시 자연스럽게 나의 안정과 평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힘이, 내 존재와 실천이 되게 중요하다면 자존감과 성취감도 생길 테고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달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책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